안녕하세요, 꾹입니다. 오늘은 대학원 Q&A 네 번째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한 분의 학생이 저에게 상담 신청해 주셨는데요. 본인의 상황을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은 동건홍학부의 이공계열 3학년 학생이셨고요. 하고 싶은 연구 분야가 뚜렷하고 공부하면서 그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서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대에도 괜찮은 교수님들이 많이 계셔서 처음에는 자대대학원 진학을 생각했으나 더 나은 환경에서 연구해보고 싶은 마음에 과기원 대학원을 꿈꾸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학점은 4점 초중반대로 학과에서 순위권에 들지만 영어 성적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말씀 주셨고요. 이번에 과기원 교수님께 컨택 메일을 보냈는데 메일에 대한 답장이 없으셔서 조금 불안하다고 말씀 주셨고요. 메일 보낸 지 일주일도 안 됐지만 답변이 오지 않아서 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까지 학생 상담자분 상황이었습니다. 네, 공부하면서 원리 파악하는 게 너무 재밌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런 분이 꼭 대학원을 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면서 뭔가 정말 안 풀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원리를 갑자기 깨쳤을 때 그 희열이 너무 좋다, 또 느끼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은 연구개발직의 천직이실 확률이 높죠. 대학원 가시면 성격과 잘 맞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상담자분이 질문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과 함께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어 점수는 서류 제출 전까지만 만든다고 하면 된다는 분도 계시던데 컨택 시 영어 점수가 필수인가요? 네, 영어 점수 관련해서는 교수님들의 심리를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학생을 볼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냐면 전공에 대한 실력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교수님들이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학생의 성실도입니다. 본인 실력이 뛰어나지만 그것만 믿고 마음대로 출퇴근해버리고 약속을 잘 지키지 않거나 게으른 학생들은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학점과 영어 점수는 모두 성실함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영어 점수가 없더라도 학점이 매우 높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만약 높은 영어 점수까지 있다면 훨씬 더 좋게 봐주실 확률이 높습니다. 많은 영상들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어 점수는 토익 기준 바람직하게는 900점 가까이 만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물론 질문 주신 것처럼 영어 점수의 경우 서류 제출 전까지 커트라인 이상으로 만들면 서류 합격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건 맞습니다만 대학원 진학 서류 제출 시기가 오기 전에 컨택 메일과 학부연구생 등을 통해서 아예 서류를 넣기도 전에 해당 지도 교수님께 암묵적인 구두 합격을 먼저 받은 채로 대학원 진학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 영어 점수는 성실함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서류 전형에서 또한 영어 점수가 다른 지원자들보다 눈에 띄게 높다면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참고로 공대생들 토익 점수들은 정말 높아봤자 700점, 750점 이런 수준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토익과 같은 공인 영어 시험을 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어 점수 만드는 것은 필요할 때 닥쳐서 하면 원하는 점수가 생각보다 빠르게 안 나오는 경향이 있으므로 영어 점수는 미리미리 만들어 두시는 게 다방면으로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학부연구생 경험도 없는데 제 스펙이 많이 부족하지는 않은가 걱정됩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 학부 레벨로만 보자면 건동홍 학부는 과기원 대학원 진학하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부연구생의 경우 자대에서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입학하고자 하시는 과기원 연구실 중 하나에 컨택해서 학부연구생 경험해 보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두 달가량 지내보면서 과기원 대학원생 선배님들과 이야기해보며 어깨너머로 보고 배우면서 그쪽 연구실이나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위 환경을 주워들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이자 메리트입니다. 저 또한 부산대학교에서 카이스트로 진학했을 때 카이스트 학부생이나 대학원생들이 생각하는 수준이나 여러가지 부산대학교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어떻게 보면 고급 정보들을 많이 보고 들을 수 있어서 좋았었거든요. 제가 현재 우리나라 학부 서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나 재학 중인 학부의 인지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지스트 유니스트 대학원은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스트 교수님에게 직접 물어보고 들은 정보에 의하면 학부 인지도가 아무리 낮더라도 전공 실력이 뛰어나거나 성실하기만 하다면 즉 학점 또는 영어 점수 어느 하나가 월등하게 높다면 웬만한 학부에서 지원하는 학생은 거의 다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SKP의 경우 워낙 지원자가 많다 보니 입학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치열한 경쟁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부연구생이 입학에 상당히 유리하다고는 하나 무조건 필수인 정도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타대생의 경우 학점 외에 영어 점수 만드는 시간 또한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휴학을 할 것이 아니라면 학부연구생 경험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학점과 영어 점수 관리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저 또한 그랬었고요. 저는 학부 4학년 봄학기 시작하고 나서 3, 4월경에 카이스트 대학원 교수님께 첫 컨택을 했었고
17월 서류 지원하기 전에 학부 연구생을 할 시간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서류 지원 전에 3번 정도 컨택해서 교수님을 찾아뵈었었고 연구실 투어하면서 몇 번 둘러본 게 전부입니다. 저희 경우에는 학점과 영어 점수가 다른 지원자들보다 높았기 때문에 서류 지원 전에 지도 교수님께서도 암묵적인 구두 합격 언지를 주셨었습니다. 참고로 제 학부 학점은 4.15에 토익은 880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컨택 메일 답장은 보통 언제 오나요? 네,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을 드릴 수 있는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교수님은 메일을 보자마자 바로바로 처리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읽으시고 조금 있다가 보내야지 라고 하시면서 까먹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교수마다 다르고 그때그때마다 교수님이 처한 상황마다 또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답장을 하실 교수님이라면 아무리 길게 잡더라도 일주일 내로는 답을 주실 것 같은데요. 일주일 내에 교수님 답장이 오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메일을 정중하게 보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컨택 메일 답장이 안 온다면 보통 리마인드 메일 보내고 포기해야 하나요? 네, 제 생각에는 총 3번 정도까지 보내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주에 걸쳐서 3번까지 컨택 메일을 보냈는데 답변조차 없다면 포기라고 하기보다는 패스라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학생에게 관심이 많이 없으신 분일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바쁘셔서 학생에게 신경을 많이 못 써주시는 분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학생 입장에서는 모두 좋은 조건의 지도 교수는 아니기 때문에 깔끔하게 패스하시고 다른 교수님을 컨택하시면 됩니다. 매일 답장도 안 하는 그런 교수님에게 배우는 것보다는 인성 좋은 교수님 밑에서 배우시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지도교수 잘못 만나서 몇 년 허비하거나 학위 못 받거나 급여도 제때 못 받거나 등등 말도 안 되는 케이스를 정말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뒤에서도 언급드리겠지만 여기서도 다시 한번 지도교수의 중요성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5번째 질문입니다. 면접 및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2014년 당시에 네이버 다음에 대학원 카페에서 제 전공과 관련된 합격 후기들을 모두 다 뒤졌었고 모두 다 읽어보면서 준비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합격 후기를 알려주는 유튜브 채널이나 여러 대학원 관련 커뮤니티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여러 방면으로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학부 2학년 때부터 배우는 기초 전공 과목과 진학하고자 하는 교수님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분야 쪽 전공 과목의 기초 개념들을 더욱더 확실하게 숙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공 면접이나 시험도 결국 그쪽에서 많이들 물어보시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부 4학년 봄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이후부터 기본 전공 과목 4-5과목들 개념들과 예제 문제들을 처음부터 쭉 복습하며 숙지하고 면접에 들어갔었습니다. 기말고사 이후에 시작해도 늦지는 않더라고요. 영어 점수는 그 전까지 모두 만들어 두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6번째 질문입니다. 적절한 대학원 컨택 시기는 언제인가요? 네, 대학원 진학에 꿈이 있는 타대생분들은 학부 연구생을 한번 해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부 3학년 봄학기부터 컨택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 연구생이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저처럼 4학년 봄학기 중에 컨택하시더라도 늦지는 않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필요하다고 느끼신 지금 당장 컨택하시는 게 가장 좋은 시기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까지 드렸었고요. 조언을 조금 더 드리자면 컨택 메일은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팁들을 말씀드렸었지만 무례하게만 안 보내시면 됩니다. 다만 컨택하실 때 여러 교수님들께 컨택 메일을 보내시는 것은 괜찮지만 학교는 하나만 정하셔서 역량을 집중하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서류 지원하는데 자기소개서를 포함하여 갖가지 시간 소요가 많이 되는 작업들이 많은데요. 2군데 이상의 학교에 서류 지원 준비하시려면 집중도가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는 카이스트면 카이스트 딱 하나 정하신 다음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 한두 개 내에서 괜찮은 교수님을 몇 분 추리셔서 그중 2-3분께 한번 컨택 드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쁘신 교수님들은 하루에 정말 수백 통 이상의 많은 메일과 연락이 오기 때문에 메일 읽으신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답변해야지 라고 생각하셨다가 금방 또 까먹으시고 답변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이 안 왔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요. 한 일주일 뒤에 한 번 더 정중하게 메일 보내보시면 됩니다. 또한 교수님이 답변이 없다고 여러분 실력이나 스펙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교수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기죽지 마시고 다른 교수님들에게도 컨택 메일 보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정말 넓고 괜찮은 교수님들도 정말 많기 때문에 또 찾아보면 지원할 만한 곳은 정말 많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대학원은 세부 전공보다 지도교수 잘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연구과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그때마다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하고 싶으신 세부 연구를 정확하게 대학원 들어가서 그대로 하게 될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학과를 정하셨다면 그 학과 내에서 평가가 좋은 교수들을 먼저 추리신 다음에
연구 주제를 맨 마지막에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족스러운 대학원 생활의 99%는 지도교수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며 오늘의 세 줄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도 사람입니다. 교수님 어려워할 필요도 없이 당당하게 할 말을 하시면 됩니다. 컨택 메일 답이 없다면 정중하게 몇 번이고 더 보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학점이나 영어 점수가 높다면 절대 학부 레벨로 주눅들지 마시고 당당하게 컨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학부 레벨을 완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교수님 입장에서는 학점과 영어 점수 높은 학생을 아주 많이 선호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학원은 전공 분야보다 지도교수 잘 만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원 진학 및 고민 상담은 언제나 제 메일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